와우! 달슨의 라이브! 10년 이상 트로피가 없는 팀에게는 모든 대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이제 2경기 이기면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. 무릴 감독 이야기입니다. 무릴 감독의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 단판 승부 리그컵 4강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. 이 경기 앞두고 무릴 감독이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. 무릴 감독은 이번 새벽 경기가 토트넘 감독 부임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, 케인을 포함을 한 주력 선수들의 총동원을 예고를 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무릴 감독은 리그컵 4강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경기다? 네.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가져왔던 우승하지 못했던 징크스, 2008년 리그컵 우승한 이후에 토트넘은 그 어떤 대회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 뒷심, 준우승 해야 될 때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영구 현지에서도 안 된다 토트넘은, 이런 의미의 스퍼시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받아왔었죠. 이걸 깨겠다는 겁니다. 스퍼시하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야 앞으로 모든 대회, FA컵, 프리미어리그, 챔피언스리그, 유로파리그 이런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, 심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부수자 이번을 통해서,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가 너무 중요하다. 이번 리그컵 4강 경기가 토트넘 부임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토트넘은 정확하게는 다가오는 새벽 4시 45분에 브렌트포드와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. 이 경기에서 이기면 하루 뒤에 열리는 맨유와 맨시티의 맨더비의 승자와 4월 26일 웸블리에서 또 단판 승부의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. 여기서 이기면 진짜 우승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에 토트넘은 1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. 2008년에 그때 토트넘이 우승을 할 때가 리그컵 결승에서 첼시를 잡았었는데, 그때 첼시 감독은 아브람 그란트였고요. 이때 토트넘에 뛰었던 선수들이 베르바토프, 로비킨, 저메인 제나스, 에런 레넌, 그다음에 레들리 킹과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뛰었던 그런 또 토트넘의 시절이었습니다. 이번에 상대하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2부 팀이긴 한데 2부에서 좀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. 원래 3부에 있다가 2014년에 2부로 승격을 해서 7시즌째 지금 2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, 지난 시즌 때도 1부 리그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긴 했었습니다. 3위를 차지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에 올랐었는데 플레이오프 과정 끝에는 좀 떨어져 버렸죠. 이번 시즌 이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4위에 올라오면서 또 한번 프리미어리그 승격할 수 있는 순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. 최근에 공식 16경기 무패 행진, 진짜 흐름이 좋습니다. 리그컵에서는 이번 4강에 올라온 게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일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흐름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4강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줄줄줄줄이 꺾었습니다. 사우스햄튼, 웨스트브럼, 풀럼, 뉴캐슬 꺾고 4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세도 만만치 않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요 선수로는 잉글랜드 출신의 이반 토니, 22경기에서 무려 16골을 때려넣고 있고요. 4-3-3을 쓰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3톱은 스페인 출신의 세르지 카뇨스, 프랑스 출신의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가 맡게 되는데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맞대결에서는 사실 뭐 토트넘이 많이 잘해왔죠. 객관적인 차이는 좀 나죠. 최근에 만난 게 2000년 9월이니까 약 한 20년 전에 만났었는데, 20년 전에도 리그컵에서 만났었고요. 당시도 토트넘이 2-0으로 이겼습니다.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공식 경기에서 이긴 마지막은 1948년 3월이니까 73년 전입니다. 73년 전에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잡고 그 이후에는 이긴 적이 없고요. 그 이후에는 10경기 동안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은 이제 2경기죠. 4강 단판, 결승 단판이니까 2경기 이기면 우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주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토트넘은 라멜라, 베일, 로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그런 문제, 그 다음에 부상 이런 여파 때문에 못 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베르베인도 약간 몸이 좋지 않다고 해요. 그 다음에 도어티는 지난번 퇴장 징계로 못 뛰고, 조 로든 같은 경우는 스완지에서 컵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컵 타이드 규정 때문에 이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이제 4-2-3-1로 토트넘이 선발이 구성될 것 같은데요. 이번에 경기는 토트넘 홈 경기입니다. 체르마이 케인, 이선의 손흥민, 은돈벨레, 루카스 모우라, 허리 쪽은 호비에르죠. 그 다음에 시소코, 그 다음에 레길론, 다이어, 산체스, 오리에, 요리스, 그야말로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주력 모드를 토트넘이
이번 경기에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럴 것이 일단 리그컵 4강 경기가 단판 승부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에 토트넘이 한번 쉬어도 돼요. 예.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이번에 주말에 없고 FA컵 경기 열리는데 토트넘의 FA컵 이번에 상대가 누구냐? 8부 팀인 마린입니다. 이 경기 때는 정말 어린 선수들을 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리그컵 다가오는 새벽 경기에 주력 쭉 쓰고 주말에 조금 로테이션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토트넘이 근데 한 가지 요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과 케인 말고도 다른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이 골을 넣은 선수가 13명인데요. 모두 59골을 넣었습니다. 근데 이 중에 54.2%인 32골을 케인과 손흥민 17골, 15골을 넣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한 40몇 %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다른 선수들에서 터져줘야 토트넘이 더욱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고 또 손흥민, 케인도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좀 분산시켜줘야 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좀 골도 넣으면서 이렇게 막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토트넘이 더욱더 또 손키라인 더욱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다가오는 새벽 4시 45분입니다. 브랜트포드와 또 토트넘의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.